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또 개인 파산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중간선상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무엇인지,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에 관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생계비보다는 가용소득이 높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또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신청 자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액의 한도와 그 채무액의 한도 적용 시점과 그 차이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인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 담보부 채권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가능하고요. 또 그 적용 시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무담보는 5억, 담보는 10억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 파산은요, 채무금액의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5억이 넘어도 되고요. 또 10억이 넘고 또 몇십억이 되더라도 요건만 되면 파산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한데,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치 이상 변제금을 맞춰야 되는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줘야만 그 인가가 나겠죠.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한 재산을 개인회생에 변제금으로 투입하고 그 변제금의 일부를 상환해서 나머지를 변제하겠다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은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환가해서 배당을 하고, 또 그 배당을 한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그 나눠주도록 하는 것을 관제인이 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액의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이 인정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면책 효력의 범위입니다. 개인회생은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를 알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면책에 해당이 되죠. 나중에 근데 이 경우에도 면책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그 면책 효력의 여부를 파산의 경우에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면책의 효력의 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도박이나 낭비, 또 사치인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개인 파산은요, 이렇게 과다한 낭비나 도박, 파산, 사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이렇게 감소시킨 그 과다한 채무가 있다 그러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나 카지노 도박, 또 가상화폐 투자,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렇게 도박이나 낭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금의 상향이 요구되고 많은 변제금을 변제해야지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면책 제어 채권하고 또 비면책 채권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이나 조세 또 4대 보험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면책의 범위인데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인데 개인 파산은 모든 부채를 다 탕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이를 처분해서 일부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여덟 번째로는 면책의 기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에 인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을 받는 제도이죠. 따라서 그 기간은 신청 후에 3년 동안 그 기간이 원칙인 것이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신청 후에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환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6개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그 요건과 차이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구별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본인의 요건이 되는지 또 요건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상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할 경우에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